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각종 모임에 나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준석이죠. 이준석이 현재의 정치판을 읽는 그 수준이 너무 유치한 수준이다. 감정 조절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준석이 자신이 성상납 부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저렇게 억지를 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17일 가처분 재판입니다. 가처분 재판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느냐, 여당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가장 말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 일, 앞으로 예측을 해서 어떤 전망을 하는 것을 정치인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꺼립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처분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여당이 가야 할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는 1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100일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죠. 17일에는 가처분 재판이 열립니다. 아마 이 가처분 심판의 성격상 아마 그날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재판부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7일. 그 다음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내일 출범을 시킵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느냐 인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에 가야 할 길은 정말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저는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각 80%, 인용 20%. 재판이니까 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 쪽으로 거의 기각되지 않겠느냐, 80% 이상 기각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약간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전국위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그걸 치유를 했고, 그 다음 지금 재판부가 이 정치권에서 결정해서 당이 결정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얻는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는 기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이걸 인용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20% 미치지 못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이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됩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9명, 그러니까 뭐 당연직은 3명이죠.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성일종, 정책위 의장까지 당연직이 3명이 되고 나머지 6명에 대한 인선을 끝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일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를 하고 모레 17일 아마 상임전국위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다. 그러면 17일 이제 본격적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한다. 비대위가 출범을 하면 전국위에서 결정을 한 부분입니다. 차기 지도체제,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차기 당대표는 2년 임기로 한다. 정상적인 임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다 고려를 하면 전당대회를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 그래서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아예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이제 여당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새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국민의힘이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용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창당입니다. 국민의힘을 스스로 허물고 창당, 새롭게 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되 조기 전당대회로 간다.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새 여당을 창당한다. 이 작업, 이 양쪽의 구상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윤석열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도 조기 전당대회를 꾸려서 새로운 여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못한다면, 인용이 돼서 비대위가 해체가 된다면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여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에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결정을 다시 내리고 제명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 당을 현재 모습대로 끌고 가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당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면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 여론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창당 작업에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만약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인용이 된다면, 비대위 체제가 해체된다면 창당 작업에 나서야 한다. 이 창당 작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창당이라고 해서 뭐 그냥 국민의힘의 간판만 바꿔다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도 소극적인 자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위 정계 개편. 정계 개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역시 그걸 누가 뭐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 뜻에 따라서 시간을 갖고 연구해 볼 부분이다, 검토해 볼 부분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시기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폭넓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훈식이가 사퇴를 하고 박용진과 이재명의 맞대결 구도인데, 이게 뭐 사퇴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항해서 반 이재명 후보 단일화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갈 경우에 민주당의 합리적인 인물들, 비교적 합리적인 인물들은 아마 모두가 정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제 이재명 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계 개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이냐 인용이냐와 관계없이 정계 개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을 비호하던 소위 홍준표라든지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오세훈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에게 등을 돌린 것은 이런 정계 개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계 개편이 될 경우에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도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도 정계 개편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집권 여당을 꾸리게 될 때 누구와 같이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유승민을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준석과 유승민을 제외한 나머지와 어느 정도 폭에서 같이 갈 것이냐, 또 민주당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합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김한길을 비롯해서 뭐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온 부분입니다. 그 외연을 확장해온 부분이 결실을 맺는 것은 역시 정계 개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기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아마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주호영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지만 주호영도 현재까지는 올해 안에는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까지로 지금 자신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못 버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주호영 비대위로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만약 인용이 된다면 이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많이 논의되던 정계 개편이 아마 굉장히 빨리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을 해산하고 새로운 여당을 창당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간판만 바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가져가서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정계 개편에 나설 것이다. 어느 길로 가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이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필요한 절차가 아니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올 연말까지를 보더라도 집권 여당의 모습이 현재로는 안 된다.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 그게 뭐 창당의 작업이든 아니면 비대위 체제든 어찌됐든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창당을 하든 국민의힘의 외연을 더 확장하는 지도체제를 새롭게 꾸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